일부 미국의 균열 붕괴의 전주곡. 미국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자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펄로 상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HHS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41%가 휴직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발표가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단순한 휴직을 넘어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경고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 제고 명목 아래 연방 기관의 인력 감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이미 약 30만 명의 연방 공무원 해고 또는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으며 일부는 법적 분쟁 대상이 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HHS 소속 보건의료 관련 부처들은 재편 계획을 통해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내부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급격한 정부 인력 축소는 단지 인건비 감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행정기관들이 기능 축소 또는 인력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역 단위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기 시작한다. 환경감독, 보건조사, 지역사회복지, 방역관리 같은 일선 행정 기능들이 둔화되거나 지연되기 쉬워진다. 한편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는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단속 강화가 본격화되는 조짐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 분야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침없이 내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IC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 작전이 농가에서 이루어진 사례도 포착됐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지역 농업지대에서의 단속이 농업 노동력 감소와 가격 충격 가능성에 대한 개량 분석 논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농업 부문은 노동집 약적이기 때문에 한두 지역의 노동력 붕괴만으로도 공급망 전체에 파장이 미친다. 작업자 부족이 작물 수확 지연 미수확 폐기 증가로 이어지고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 비용이 상승한다. 그 결과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시작된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이미 팽창해버린 화폐 공급은 금융시장 쪽으로 몰려간다. 실물 수요가 취약한 상태에서 금융자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면 자산 버블은 한층 더 위험해진다. 이 자금 흐름의 불균형은 결국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려 할 것이고 시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위험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버블은 언제든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내부 균열들이 겹겹이 누적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이미 누적된 충격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흐름이 형성된다. 2부 한국과 글로벌 파급 충격의 확장과 재편. 미국 내부 충격이 국제금융망과 실물망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간다. 한국은 그 중심선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유동성을 풀면 달러 약세 흐름이 강해지고 대신 한국 원화가 강세 쪽 압력을 받게 된다. 원화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를 누를 수 있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업 등 수출 중심 산업이 중심인 한국에서는 이 구조 변화가 기업 수익성 악화와 구조 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중소금융사가 먼저 타격을 입는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금융권 연쇄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담보가치 하락과 연체율 상승이 만성화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경색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곡물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 미국 농업 쪽의 노동력 부족과 농산물 생산 차질이 직격탄이 된다. 이 충격은 즉각적으로 수출 의존 국가에게 가격 쇼크로 이어지고 수입 식자재 의존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커진다. 또한 신흥국 후진국 채무 불이행 사태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약세 흐름과 자본 회피가 맞물리면서 이들 국가의 외채 부담이 급격히 부각될 수 있다. 글로벌 신용 위기가 재현되면 국제은행 및 투자 펀드들이 심각한 연쇄 도산 위험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 무역 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보호무역 지역 블록화, 자급자족 전략 강화 등이 각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축에 설지, 어떻게 외교 경제 전략을 재정비할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